꾸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지역 유튜버 꾸꾸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엔트리시트 작성법입니다. 앞에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트리시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엔트리시트 합격 불합격이 결정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엔트리시트를 쓸 때는 먼저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단편적으로 그냥 일한 경력, 인턴이나 아니면 경력직 분들은 그냥 경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사 자격증, JLPT 자격증, 토익 자격증, 토플, 아니면 여러 수상 경력, 어떤 대회 나가서 수상 받은, 어떤 대회 나가서 수상 받은 이런 것들,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엄청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에세이를 써서 트럼프에게 상을 받았다, 트럼프와 악수를 했다,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아니면 엄청난 스펙,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스펙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학업생활 혹은 배운 점,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아니면 단점이나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용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엔트리시트를 쓸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배워왔나를 항상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ES를 앞으로 엔트리시트를 ES라고 말을 할 건데요. ES를 쓸 때는 아래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6가지에 주목을 해서 써주세요. 먼저 주체성,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였는가. 능동적으로 해서 뭔가 자신이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도 돼요. 실적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어도 그걸 통해서 뭔가 배웠다라면 그건 충분히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협조성이라는 거는 딱 까놓고 말하면 말이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정말 일이 잘 풀리겠죠. 하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일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갔는가를 어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명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명확히 전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난 정말 좋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주체성 있고 협조성도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엔트리시트로 읽혀지지 않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씁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재상,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을 하고 그 회사의 인재상은 보고 써야겠죠. 정말 그 회사의 인재에 안 맞는 데 쓴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추가한 건데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의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잠시 멈췄다가 이 2개를 읽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다 읽으셨죠? 제가 볼 때는 아래 것이 좋아 보여요. 다른 분들은 위에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자신이 왜 그게 문제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한 과정을 적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ES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구성 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요. 먼저 결론 퍼스트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한국인은 말이죠, 말을 할 때 먼저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저도 해외에서 잠시 어학연수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할 때
결론부터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엔트리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뭘 어디에 주의를 하고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론이 있으면 그것을 왜 했는지 적어야 될 것이고, 그거 할 때 분명히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분명히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순탄치만은 않을 거니까 그걸 하면서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럼 그 힘들었었던 과정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쓰고 결과 어떻게 되었다 라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적혀 있었던 거는 히토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히토가라가 뭔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세요. 그 히라가나는 제가 여기에 띄워 놓을게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나의 어떠한 성격이 활용이 되었는가를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5번째는 없어도 될 것 같지만 6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운 점. 이 배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배운 점에서는 나의 포텐셜, 그리고 과정 쪽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아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ES를 읽어주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요, 나의 잠재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잠재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두 장의 ES를 읽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수백 장의 ES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주목해야 되는 6번째, 가독성인데요. 수백 명의 ES를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게 좀 더 나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개의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알아서 일시정시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이에요. 자, 다 읽으셨죠? 이걸 읽어봤을 때 무엇이 좋을까요?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건데, 딱 봐도 2번이 과제가 뭐고, 그리고 또 자신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쉽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과제, 행동, 결과 저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한 문단에 들어가 있는 거에 반면, 여기에는 엔터 키를 몇 번 눌렀죠. 그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자신이 각 문단에서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를 나눠 놓음으로써 읽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보면 여기는 393자, 그리고 여기는 325자인데요. 아마 400자 기준으로 썼을 거예요. 400자가 있으면 최소한 80% 이상 맞추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0%라고 하는 숫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로써 오늘의 엔트리 시트 작성법에 대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